네, 이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슬라이스에 대해서 이제 그 기능을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걸 또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select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 select 함수는 필터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줄이 아니라 열을 고르는 어떤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한번 이것도 그 도움말 한번 보도록 하죠. select 이렇게 하시면 여기 deployer로부터 유래한 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밑에 용법을 가서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iris 데이터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 조건을 이렇게 걸 수도 있고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직접 그 열의 이름을 주어도 되고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만약에 select를 해서 이거는 한번 이게 이 줄의 숫자가 많으니까요. 우리가 여기다가 뭐 x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저장을 하도록 하죠. 바로 보이기보다는 select를 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이름을 써주고요. 이 데이터로부터 내가 열들을 selection,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다가 굳이 뭐 이렇게 번잡하게 안 쓰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year, month, day, 그 다음에 departure time 이렇게 4개의 컬럼을 내가 고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컬럼 이름을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러고 나면 당연히 X를 가서 보시면 이렇게 4개의 컬럼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또 다른 방식으로는 물론 이걸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원래 플라이트 데이터에서 우리가 고르려고 하는 데이터들이 1부터 2, 3, 4, 1, 2, 3 맞나요? 네, 4. 네 번째 컬럼까지잖아요. 그래서 1부터 4까지 인덱스를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그 4개의 열을 갖는 336,766개의 줄을 갖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출을 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뭘 구별하셔야 되냐면 디플라이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 중에 필터라고 하는 함수는 원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줄을 골라오는 거고요. select라고 하는 함수는 여러분들이 지정한 열들을 골라서 오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터하고 select를 적절하게 잘 섞어서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 셋들을 이렇게 이 33만 개의 줄을 갖고 있는 큰 데이터로부터 손쉽게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런 거를 좀 물어볼 텐데, 이렇게 데이터 셋들이 많다 보면 사실은 겹치는 어떤 값들이 존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여기 물론 당연히 뭐 연도도 겹치고요. 이 달이라든지 날짜들도 이렇게 겹치는 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도 있지만 지금 이게 그 뉴욕 공항에 드나드는 비행기들에 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해지는 게 이 33만 개가 넘는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을 만들어내는 뉴욕 공항을 왔다 갔다 출입하는 비행기는 도대체 몇 대가 있는 건가? 서로 다른 비행기가 총 몇 대가 뉴욕 공항을 왔다 갔다 하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33만 대의 비행기가 이 공항을 왔다 갔다 한 건 아니니까요. 그 비행기가 몇 대인지, 그러니까 그게 3,000대인지, 4,000대인지, 한 10,000대쯤 되는, 10,000대는 아닐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서로 다른 비행기들이 공항을 왔다 갔다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아마 필요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추출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플라이트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 그런 정보가 있어요. 어떤 정보가 있냐면 테일럼입니다. 비행기의 테일 넘버라고 하는 건 비행기마다 고유하게 부여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행기를 여러분들이 아마 뭐 아시아나에 있는 비행기를 대한항공에서 인수했다 하더라도 그 여러분들이 그 비행기 외관은 뭐 그 아시아나 항공이었던 거를
페인트 칠을 새로 해가지고 대한항공으로 바꿀 수는 있지만 테일 넘버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테일 넘버는 비행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고유 번호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 테일 번호를 우리가 그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그 서로 다른 테일 넘버가 몇 개가 존재하는지를 알면 우리가 2013년도에 뉴욕 공항을 드나들었던 비행기들이 총 겹치지 않게끔 몇 대가 있는지를 아마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뭐 우리가 그 당연히 이런 식으로 테일럼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가져오시면 이거는 뭐 33만 개가 넘는 줄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길이가 이거는 당연히 벡터 형태로 딸려올 테니까요. 요거의 길이를 가서 보시면 33만 6,776개가 나와야 됩니다. 당연히. 근데 이제 우리의 궁금증은 뭐냐면 여기에 서로 다른 테일 넘버가 몇 개나 있냐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디플로이에서 제공하는 함수 중에 distinct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가로 하나 더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여기 length에 대한 가로가 또 필요하니까. 그래서 지금 뭐냐면 지워졌네요. 예, 플라이트 데이터의 테일 넘버 칼럼으로부터 distinct는 영어로 유일한, 독특한, 차이가 나는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distinct를 사용을 하시면 여기에서 겹치지 않는 데이터가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서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가 겹치면 그 중에 한 개만 골라서 주는 거죠. 굉장히 유용하죠. 그래서 이거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전체 길이를 우리가 물어보면 몇 개나 있는지 데이터가 전체 겹치지 않는 서로 다른 테일 넘버를 갖고 있는 비행기의 대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에러가 있네요. 캐릭터에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잠시만요. 테일 넘버가 한번 이 부분을 확인해 보죠. 헤드 플라이츠의 테일 넘을 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캐릭터로 되어 있는데 캐릭터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의 클래스를 한번 볼까요? 혹시 캐릭터죠? 네. distinct라고 하는 함수에 대한 도움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istinct 데이터를 주고요. tbl을 주고 tbl을 주게끔 되어 있군요. 여기에다가 이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던 좀 문법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잠시만요. 일단은 여기 나온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럴 리는 없습니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가면 이게 맞네요. 그래서 지금 벡터가 아니라 이게 지금 distinct라는 함수를 쓸 때 이 앞에다가 내가 distinct를 적용하고자 하는 데이터셋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distinct가 구별하고자 하는 데이터셋을 여기다 넣어줍니다. 여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일 넘이라고 하는 컬럼 값을 가지고 이 중에 겹치지 않는 게 몇 개인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골라내면 그게 자체가 지금 그 데이터 프레임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디멘전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총 4044개의 지금 한 개의 열이 되어 있는 데이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4044대의 서로 다른 비행기들이 2013년도에 뉴욕 공항을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distinct라는 함수를 쓰시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특정한 열을 기준으로 해서 겹치지 않는 데이터셋이 몇 개가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재밌게 볼 수 있는 게 이게 mutate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거는 컬럼 값들을 동시에 바꿔주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플라이트 데이터에는 지금 19개의 그렇죠? 플라이트 데이터에는 19개의 열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19개의 열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그 열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열이 기존에 지금 존재하는 이런 값들을 가지고 연산해서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총 딜레이 된 시간이 얼마냐. 그래서 비행기가 지금 있으면 디파처 딜레이가 출발할 때 딜레이가 있고 어라이벌 딜레이가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라이벌 딜레이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비행기가 와서 도착해서 출발할 때까지 총 딜레이가 된 시간을 계산하려면 또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만약에 이거를 빼면 우리가 일찍 출발하거나 뭐 일찍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가 추가적으로 얻은 시간이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열을 추가하려면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여기에 그런 게 없으니까 개인이라고 하는 열을 만들고 싶은데 요거는 디파처 딜레이에서 빼기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여기에 컬럼으로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네. 플라이츠의 디파처 딜레이 컬럼 값에서 플라이츠의 어라이벌 딜레이 값을 빼라 해서 여기다 저장해라 그러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디멘전을 살펴보면 아까랑은 다르게 지금 컬럼의 숫자가 20개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뭐냐면 여기에 이 개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컬럼이 만들어졌을 거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직접 저희가 한번 찾아보시면 헤드로 여기에 지금 TBL이기 때문에 TBL 포맷이기 때문에 다 표시는 안 되지만 여기 맨 마지막 끝에 보이시는 것처럼 개인이라고 하는 컬럼이 새로 만들어져서 그 값이 입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게 우리가 그 기존에 그 베이스 어떤 패키지에서 우리가 데이터들을 서브세팅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서 새로이 컬럼을 추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디플라이어에서는 우리가 mutate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이런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는데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코드가 기니까 제가 그 자료에서 복사해온 걸 그대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길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엔터를 쳐서 줄을 바꿔서 제가 여러분들이 코드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했습니다. 여기 콤마가 있기 때문에 엔터를 치셔도 컴퓨터는 코드가 끝나지 않았다는 걸 하고 이렇게 인덴테이션 들여쓰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면 지금 보세요. mutate에서 flights라고 하는 걸 갖고 와서 개인이라고 하는 컬럼을 만들어서 거기에 제가 한 것처럼 반대로 했지만 arrival delay time에서 departure delay 값을 빼서 저장을 하고 speed라고 하는 컬럼에다가는 여기에 지금 보시면 비행 거리를 나타내는 distance 컬럼이 있거든요. 이거를 비행 시간, air time이라는 데다 60을 곱해서 나누는 겁니다. 이 속도라고 하는 건 어차피 그 거리 나누기 시간이니까 이렇게 해서 비행기 속도를 계산해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mutate는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이 flight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그 데이터 내에 있는 다른 컬럼들의 값을 이용해서 특정한 다른 값들을 계산을 하고 그 값들을 개인이라든지 스피드라고 하는 새로운 컬럼을 만들어 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제가 개인을 만들고 스피드라고 하는 새로운 컬럼 만들 때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써줘야 될 필요가 없이 mutate라고 하는 함수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컬럼들을 한 번에 만들어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지금 재밌는 걸 한번 관찰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요 전통적인 어떤 베이스 패키지를 사용해서 했을 때랑은 다르게 지금 요거를 실행했을 때에 잘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 값이 그냥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 여기 있고 스피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은 여기 있는 개인이 그 개인 컬럼이 그대로 이제 덮어쓰기가 됐을 거예요.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한 후에 플라이츠 컬럼 가서 보면
여기에 개인은 겹쳐 있고 스피드는 새로 추가했으니까 21개의 컬럼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20개밖에 없어요. 이전 상태밖에는 업데이트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뮤테이트는 이렇게 바꿔서 그 결과를 바로 출력을 해주지 그 바뀐 결과가 flights라고 하는 데이터셋에 온전하게 저장이 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mutate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바뀐 결과가 저장이 되게끔 하려면 이거를 새로운 이름을 주든지 이렇게 그래서 그 바뀐 결과를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저장을 하시든지 아니면 원래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이거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이 바뀐 결과, 뮤테이트한 결과를 flights라고 하는 데다가 저장이 되게끔 이렇게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그래야지만 이렇게 flights에 뮤테이션을 한 결과가 저장이 되고 디멘전을 확인했을 때 21개의 줄로 새로 추가된 컬럼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 가시죠?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summarize라고 하는 또 굉장히 유용한 함수가 있습니다. summarize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말 그대로 어떤 결과들을 요약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거를 굉장히 유용하게 쓸 텐데 일단은 간단한 문법을 살펴보죠. 이것도 도움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ummarize 가서 보시면 deploy에 있는 패키지라 나오고요. 함수라 나오고요. 여기에 용법이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직접 시연을 해볼게요. 요약을 해줘 라는 뜻이고 뭘 요약하냐? flights 데이터에서 departure라고 하는 그 값을 내가 하나 만들 건데 뭘 내가 요구하냐면 평균 값을 알고 싶어. departure delay 값의 평균 값을 알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걸 하나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true라고 할 겁니다. NARM true라고 하는 거 뭐냐면 사실 이 데이터셋에 너무 커서 확인을 못했지만 실제로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데이터가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min 값을 적용하면 min이라는 함수를 적용하면 에러가 나요. 왜냐하면 값이 없는데 평균 값을 어떻게 구합니까? 그래서 이제 값이 없는 경우는 RM, remove, 제거를 하라는 뜻이고요. 그런 것들을 제거한 상태에서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나머지 값이 존재하는 것들만 가지고 departure delay의 평균 값을 구해서 그거를 여기다가 DEP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예,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departure delay의 12.6이 나옵니다. 총 전체 그 2013년도에 그 모든 비행기들 기록의 departure delay의 평균 값은 12.6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랑 굉장히 파워풀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수업을 할 텐데 그룹 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말 이것도 이제 서머라이즈랑 주로 그 결합이 돼서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 서머라이즈하고 통계값을 구할 때 쓸 수 있는 그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먼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데이터라고 데이터 1 이렇게 해서 하나 아무거나 변수를 만들고요. 여기에 그룹 바이에서 플라이츠 데이터를 우리가 뭘로 할까요? 연도는 다 똑같으니까 month 하죠. 네. 월별로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플라이츠 데이터를 달별로 그룹핑을 해줘 라는 뜻이에요. 그룹이라는 거는 이제 이 데이터를 합쳐가지고 따로따로 좀 뭘 해달라는 뜻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셔도 자 데이터 1을 가서 보시면 우리가 원래 플라이츠 데이터랑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룹 바이를 지정하셔가지고 달별로 묶어달라고 하면 그 묶인 정보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하셔가지고 서머라이즈에다가 플라이츠 대신에 이번에는 데이터 1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룹핑을 해놓은 걸 집어넣고요. 기니까 여기 걸 갖다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디파처의 민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여기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죠? 네, 굉장히 재밌죠? 데이터 1은 원래 플라이트 데이터랑은 다르게 우리가 생긴 건 똑같지만 사실은 이 월별로 그룹핑이 되어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그룹핑이 돼 있는 걸 가져다가 그 평균값을, 디파처 딜레이의 평균값을 구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월별로 그 평균값을 구해주게 되는 거예요. 아까는 이 전체를 다 합쳐가지고 뭉쳐서 평균값을 구했지만 이번에는 월별로 따로따로 그룹핑을 한 후에 그 월별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값을 따로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냐면 어떤 월이 그 디파처 딜레이 값이 평균적으로 제일 높았는지 제일 낮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7월달 여름이 뭔가 성수기인 것 같죠. 그래서 비행기들이 좀 그 딜레이가 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길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9월달 정도가 될 것 같은데 10월이나 11월이군요. 11월 달이 디파처 딜레이가 평균적으로 가장 짧았던 달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그룹 바이라고 하는 기능과 서머라이즈라고 하는 기능들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특정한 기준에 맞춰 그룹핑을 지어놓고 그 그룹별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평균값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의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 달라고 그 디플라이어 패키지를 써서 전체 데이터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 6주차 강의를 마치고요. 7주차에는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지금까지 배운 디플라이어 함수들을 간단하게 오버뷰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로 또 한 가지 그 디플라이어의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인 파이핑이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핑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했던 어떤 명령어를 써서 했던 일의 결과물을 바로 다음 뒤에 쓸 명령어에 그 아웃풋을 인풋으로 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이제 이어주는 기능을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거는 참 이렇게 이 말로만 얘기를 해가지고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데이터 1을 만들어서 그걸 그룹핑을 하고 그 다음에 그룹핑한 거를 다시 이제 서머라이즈에 넘겨주잖아요. 이렇게 코드를 길게 쓰는 게 아니라 코드를 이어 쓰면서 앞에서 그룹핑한 결과를 바로 서머라이즈에 넘겨줄 수 있게끔 코드의 길이라든지 또는 코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파이핑이라고 하는데 전체 코드나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했던 거를 요약을 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씩 다 따로 했지만 우리가 파이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런 코드들을 어떻게 이어서 짧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6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